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니까. 이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일들을 겪으며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럴 때 참 고맙기도 한 것 같아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들 투성이라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외골수 소녀를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토닥토닥 다른 일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시켰거든요.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이야기에 눈을 맞추며 귀를 기울여주고 손 한번 꽉 잡아줄 수 있는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오히려 참 고마운 요즘입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별거 아니니까 너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문희정의 끌림입니다.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나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아,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 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 첫 곡, 제 별명과도 관련이 있는 노래죠. 이호공감의 플란다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 별명이 여기 이 만화에 나오는 네로의 여자친구인 아로아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걔랑 너무 많이 닮아서. 주변에 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요즘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또 겪었던 일을 또 똑같이 겪는 후배들을 보면은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려고 그 일을 먼저 겪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고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먼저 겪어서 무언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왜냐하면 내가 먼저 겪었으니까 나 이렇게 잘 이겨냈거든?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참 감사한 것 같고요.
예. 사랑해요 님께서요. 어제 딱 방송이 끝나자마자 너무너무 딱 제 마음 같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알프레드 디 수자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또 읽어보셨을 만한 글귀인데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는 정말 그 사소하게 말씀드리면 방송할 때요. 사실은 방송 시작 전부터 저희 게스트들이 항상 와서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게스트와 그 토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저 혼자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 분명히 앞에 앉아 있고 그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 진행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아무도 앞에 앉아 있지 않은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웃고 싶으면 웃고, 분위기 잡고 싶으면 분위기 잡고, 그러니까 할 걸 다 한다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게 집중을 해야지만, 정말 이 방송을 전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과 제대로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조금 크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상처받으면 어떤 힘든 일들을 겪으면은 상흔이라고 그러죠. 예. 남죠.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요, 우리 어렸을 때 다친 흔적들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흔적들 때문에, 그 상처들 때문에 계속 아파하고 마음을 쓰고 살진 않잖아요. 그쵸? 그 상처, 저 무릎에 되게 큰 상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상처는 어쩌다 눈에 띄면, 아, 맞다, 상처 있었지? 라고 생각할 뿐, 더 이상 그 무릎을 다쳤을 때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그 기억을 되살려내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처들, 예, 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전의 사랑 때문에 계속 그 사랑에 갇혀서 새로 시작된 사랑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그거는 나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저는 죄송해요. 또 장난기 발동했다. 저 다시 사랑하게 되면요. 어머! 자기가 첫사랑이에요. 네, 이러면서 저 사랑할 거예요. 네. 잘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미객님 오셨어요. 문 언니는 지금 그 자리가 진짜 내 자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진짜 자기 자리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흔들흔들 확신이 안 서네요 하셨는데, 난 미갱 몇 살인지 아는데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 그리고 나도 미갱 나이에는 그렇게 흔들흔들 거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올해 초까지도 흔들흔들 거렸거든요. 국민TV에 와서 알게 된 거죠. 어쩌면요, 많이 흔들흔들 거려보고 이건가 저건가 왜 확신이 안 서지? 이런 고민들을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딱 자기 자리를 찾았을 때, 여기 내 자리,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객님은 지금 자기 자리를 너무 잘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게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보니까, 그러네요, 맞네요, 이게 아니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문득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결혼한 친구들 보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았어? 뭐 그러면 그냥 알게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문득 제가 미객님한테 얘기해 주다 보니까 알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미갱 고마워요. 나 제일 궁금하던 거 나도 같이 풀렸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을 읽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물어보고 제 대답을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저도 여러분이 써주신 이 글을 통해서 제 궁금증이라든지 제 생각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나? 이런 느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올려달라는 얘기인 거죠. 또 이렇게 연결되나? 우리 중년공시생님은 오늘 그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차가 하얗게 눈으로 덮였는데 거기 국민TV 파이팅이라고 쓰신 그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얘 얼기 전에 얼른 털어내셨죠? 차에 눈 쌓여서 그게 얼어버리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우리 관조 오빠 오셨어요. 성주에서 끌림합니다. 오늘 쌍수에 대한 전말이 밝혀지나요? 나 진짜. 예. 아니 밝혀드렸는데 뭘 또 밝히려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변정주 연출이 원인 제공자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 푸른 겨울님 오셨어요. 오프닝 전에 출첵. 글을 매일 전체로 보니까 글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네요 하셨는데 아마 글을 쓰실 때요. 그러니까 문의정의 끌림을 클릭하시고 거기다 쓰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예. 우리 스누피님. 안녕하세요. 철원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이 두루미는 눈을 이고 날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그래서 전 진짜 두루미인 줄 알았더니 동상. 이 아이는 이미 마음은 훨훨 날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방직원님 오셨어요. 문하나님 출석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짱오빠님 오셨어요. 대구에서 출첵합니다. 눈이 내리는 저녁 끌림을 시작합니다. 이게 다들 막 단 한 줄에도 시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헤미안 BJ님께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문하나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끌림으로 되돌아왔네요. 저녁에 눈도 내리고 커피 한잔 마시며 끌림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좀비콤비님 사연 제가 잠시 후에 우리 변정주 연출과 함께 읽으려고요. 아껴놨어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알럽국민TV님. 거제도도 급 추워졌네요. 윗지방은 눈 와서 도로가 엉망이라는데 차 조심들 하시고요. 문하나님 눈밭길 걷다 넘어지지 마시고요. 조심조심 다니세요. 이제는 아프시면 아니 됩니다. 사탕하는 거 아시죠 하셨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도 되게 좀 요란한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도 오는데 저 장화 신고 왔거든요. 눈 온다고 그래서 펑펑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미끌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얼른 바로 서면 되는데 저는 거기서 꼭 이렇게 소리가 나요. 아이쿠! 앙!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누구랑 같이 걷는 게 아니고 혼자 걷고 있는데 계속 무언가 의성어를 내면서 걸어요. 저 오늘도 그걸 확인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했거든요. 혹시요 끌림이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 계시죠? 계시다고 해주세요. 예. 나 이상한 거 아니죠? 예. 우리 달봉이 언니 오셨어요. 인천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오늘 쉬는 날인데 또 쉬시지도 않고 오셨더라고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달봉이 언니. 언제 봐도 예쁜 언니. 우리 소잡사님 출첵하셨고요. 눈 오는 밤님께서 눈 내리는 밤 듣고 싶은 곡 하시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신청해 오셨어요. 가사도 써주셨는데요. 현명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직 바보 같은 이들만이 사랑을 향해 뛰어든다고. 하지만 나는 그대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어요. 그대 곁에 머물러도 될까요? 나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잘못인가요? 하셨는데 그런가요? 바보 같은 사람만이 사랑을 향해 뛰어든다고? 그럼 저 고백할게요. 저 바보예요.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끌림에서는 잊고 있던 추억 속의 노래를 찾아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지금 시각 10시 26분 30초 막 넘어섰는데요. 예. 난 출동시켜줄 생각이 없었는데. 변정기 연출님 안녕하세요. 출동된 건가요? 네. 괜찮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토닥토닥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와서 오랜만에 문중전님을 뵈니까 힘이 되네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항상 당신을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예쁘게 온 목요일, 방송 초반에는 투명인간인 노예삼 변정주입니다. 아유, 웃으시죠. 공들여서 오프닝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언젠가부터 왜 제가 오프닝을 하고 나면 그 오프닝을 듣고 변정주 연출이 앞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막 열심히 무언가를 쓰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댓글 다나보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본인의 오프닝을 쓰시더라고요. 그쵸? 예, 뭔가 저만의 저게 중요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이거를 아이디어를 혼자 네.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순간에도 참 이렇게 빵 터지뿐만 아니라 되게 그냥 행복해지는 글들인데 오프닝인데 네. 참 희한한 게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시 변정주 연출님이 와서 새로운 오프닝을 하기 전까지 뜨문뜨문 가끔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되게 신기하죠.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오프닝을 잘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제 출동하기까지 한 보통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문중전님의 오프닝을 생각하면서 뭔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제가 94학번이거든요. 아우, 이 남자 그 초반에 와서 긴장해서 눈 커다래가지고 그 큰 눈을 이러쿵저러쿵 굴리던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지금. 네,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다 마구마구. 예, 문하나님 덕분입니다. 네. 이러다 이 자리 꿰차시겠어요? 아니요, 추워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반란을 꿈꾸는 노예가 아닙니다. 아니, 왜 지난주에 보니까 노예 원님과, 예.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노예원님과 했던 방송 자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와, 진짜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좀 잘해보려고요. 사회생활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연극 동네에서 왔다 갔다만 했지. 근데 이제 나이도 40이 되고 사회생활을 좀 해야지 이거 안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요. 네. 예. 우리 안경 꼈다님께서 공들인 거 느껴진다고. 정말로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푸른 겨울님, 오프닝 간만에 뿜네요. 뭐 뿜어주시는 것도 반응이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년 공시생님은 이런 변이 있나 하셨고요. 네. 스누피님께서 변연출님만을 위해서 퀴즈를 내신다고 어디일까요? 하고 사진 하나 올려주셨어요. 여기 거기다. 예,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필로우맨 세트네요, 네, 세트네요. 무대. 예, 어머. 공연 보셨나봐요.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예, 안 봤을 수도 있어. 사진만 찾았을 수도 있어. 그런가요? 아니, 이거 직접 찍으신 사진 같은데요? 예, 아직 뭐 안 보셨으면 일요일까지니까. 맞아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죠. 네. 예.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 배우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 캐스팅이죠. 네.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어떤 배우들은
이제 더블 캐스트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힘드니까 네. 저희 네 분의 배우들은 원 캐스트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어떤 자기들만의 예술적 성취?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게 포장을 역시 연출가라. 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네. 비교 당하는 것도 싫고 그다음 되게 비교 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마 돈을 나누는 게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배우 4명이 그런 이유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돈을 나누기 싫다는 건 아주 네. 중요한 일입니다. 네, 몸이 부서져라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로님께서 점점 능글맞아지시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하셨는데 안 좋은 현상이라고 지난주에 문중전님한테 경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람들 왜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송을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당신의 스타일을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변정주 연출한테 방송을 먼저 권했고 이제 저와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딱 끼고 앉아가지고 자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승조 아나운서도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게 뭐냐면 선배니까 당연히 자기가 같이 옆에 있으면은 딱 끼고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줄 알았대요. 근데 마치 사자가 새끼를 키우듯 절벽에서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터치를 전혀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누군가의 방송을 들으면서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식으로 방송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건 그 사람만의 색깔이고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방송이 있을 수 있구나. 와, 되게 재밌다, 새롭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하는 게스트들도 그들이 많이 낼 수 있는 색깔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색깔, 평소에 잘 맛보지 못했던 음식이라서 어색하고 약간 거친 느낌이 있을지언정 그냥 그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색깔이고 맛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내버려 둔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고 제가 맘대로 놀 수 있게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주시는 느낌은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5명의 게스트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문중전님의 탁월한 진행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지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참 여러분 오글거리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절대 오글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와 둘이서 방송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벅찼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요.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요? 예, 너무 좋아서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둘 다 너무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아는 가장 멋진 두 남자가 만나서 방송을 하는데 그 둘이 너무 또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분이니까 아무래도 동병상련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갑자기 폄하를 해버리시면은 예, 그래서 어디 내놔도 이게 뒤처지지 않을 우리 변정주 연출이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격한 애정을 가지게 됐다는 제 감상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 해주셔서 쑥스럽네요. 예, 우리 엉겅키 사랑님께서 변연출님 지방 공연은 안 하시나요? 공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끝나면 버스 끊겨요. 너무 보고 싶은데 하셨어요. 천안에 계신 분이세요. 지방 공연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작품이
이렇게 지역에서 하기에 적절한 그 어떤 스타일의 작품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장기로 하기에도 또 그런데 어울리는 작품이 있는데 천안이시면 12월 24일, 25일 쉬어 매드니스가 이천에서 공연이 있긴 해요. 경기도 이천. 멀긴 먼가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교통편이 차라리 서울이 편할 것 같은 그럴 느낌도. 수도 있나요? 근데 만약에요, 엉겅키 사랑님, 우리 변정주 연출이 이렇게 필롱맨뿐만 아니라 쉬어 매드니스도 그렇고요. 굉장히 여러 공연들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그죠. 천안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꼭 잊지 말고 찾아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떡하죠, 변정주 연출님. 왜요? 변내시가 돼버렸네요. 저는 내시도 아니고 박근혜, 이정현, 문중전 변내시. 내시면 엄청 신분 상승한 거죠, 노예에서. 이분은 마냥 좋아한다니까요. 예. 예. 엉겅키 사랑님께서 더 멀다고 얘기해 하지만 주시네. 제가 내시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분처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예. 우리 노랑머리님 오셨어요. 변정주 연출님의 누나 팬. 잠깐만,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새로 고침하신 예. 문하나님, 변연출님,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드디어 오늘 대학원 종강했어요. 앞으로 끌림을 본방사수할 수 있어요. 늦은 나이에 공부하느라 고생한 제가 대견하죠?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가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저는 어린 나이에 네. 대학원을 가서 되게 고생했어요. 그냥 대학원은 고생하는 곳이군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당시에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도피성 진학 있죠? 많이 한다는. 네. 있는 집 자제들만 한다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제가 다닌 학교는 굉장히 싼 학교여서. 예. 네, 등록금이 아마 20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대학원이 그 정도면 진짜 싼 거죠. 네, 그래서, 무려 5년 반을 다녔나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네. 네. 오래 다니셨네요. 예. 3년 과정인데. 예. 저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공부하던 습관을 다 잊어버리고 난 뒤에 다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다시 들이려니까 거기까지 습관 들이기까지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던 습관이 없어서 그때는 그냥 쉽게 다 새롭고 마치 대학교에 처음 들어간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일부분. 예. 네. 이 남자는 참 뭘 해도 저와 다릅니다. 제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중전님께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조네요. 비교가 아니라. 비교는, 알죠. 비교와 대조의 다른 점.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저 아직 아이러니와 파라독스도 구별을 못해요. 예. 찾아보시고요. 찾긴 맨날 찾아요. 근데 항상 헷갈려요. 예, 비교와 대조 찾아보시고요. 네. 우리 제나 엄마님께서 우리 홍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라고 우리 홍구는. 홍우진. 예, 제가 농담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제나 엄마님 홍군이 제일 뺀질이에요. 나는 준원 씨가 좋더라. 맞아요. 요새 트위터 같은데 제가 가끔 검색을 하거든요. 네. 김준원 배우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해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김준원 배우가 돈 많이 벌면 저 좀 준다고 그랬거든요. 김준원 배우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잠깐만요. 네. 저의 노예가 돈이 많아지면 중전인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노예가 돈이 많아져 봤자 중전이 갖고 계신 거에 아주 티끌만도 못한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달인가 빚 배틀했잖아요. 서로 누가 빚이 많은지 서로 삐까삐까 했잖아요. 전 그 말 뜻은 잘 모르는데 빚도 자산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you win. 제가 더 많은가요? 조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요. 기성 언론에 적응된 사람은 우리 국민TV, 특히 문하나님이 생각하신 스타일의 방송을 좋게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쉬워요. 아직까진.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너무 다른 건지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적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톡톡 튀는 문마마 방송이 좋아요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사실 MBC에서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이라서 혹시 방송을 그렇게 틀 없이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주 MBC에서부터 이런 방송을 했고, 춘천 MBC에서도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다른 국민 TV의 다른 방송이나 팟캐스트 방송에 비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정통 방송에 가까우면서 이제 자유로움도 주시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 네. 문희정의 끌림을. 그런데 저는 뭐 기성 방송을 많이 안 듣고 안 봐서 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 스타일도 좋고 진행해 주시는 스타일도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정제된 틀이 있는 방송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예, 뭐 춘천 MBC나 제주 MBC에서도 첫 방송 느낌들은 다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저 진짜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참 민망합니다만 저 잘하잖아요. 네, 잘했어요. 예, 라디오 불패신합니다. 라디오에서 어디서든 1등을 놓쳐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스누피님께서는 전 정태민 배우가 더 좋은데 하셨어요. 우리 태민 씨. 네. 구수하죠? 예. 이번은 인물의 성격상 구수한 모습이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근데 다른 실제로는. 작품, 실제로나 다른 작품에서 보면 굉장히 멋진, 홍어 청년입니다. 맞아요. 우리 태민 씨는 그런 느낌이고. 예, 광주 친구거든요. 네. 그 준원 씨는 제가 참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챙겨주고 싶은 남동생 같은 느낌이라면 네. 손정학 선배님은요 그냥 선배님 이러고 안기고 싶은 스타일. 든든한 선배죠. 진짜요. 그래서 실제로 막 나는 저한테 맨날 문아서라고 부르시거든요. 네. 문하나도 아니고 아나운서. 아니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만의 호칭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문아서라고 부르시는데 항상 나는 문아서 한번 안아주고 싶네 이러셔서 저 사실 되게 그때 좋았어요. 선배님이 너무. 그거 걸려드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나요?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네. 예쁜 여배우가 아니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예, 사실 준원 씨를 제가 되게 토닥토닥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아주셨죠. 예, 제가 준원 씨를 안아줬는데 공연 보고 나서 너무 이렇게 감동도 받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홍구는 투덜댔죠. 다 고생했는데 준원이 형한테만 그런다고 그러고 우리 배우는 저쪽에서 째려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손정학 선배님이 난 문화사를 내가 안아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노련미죠. 다 안기고 싶은데 이 두 배우는 아직 그 노련함이 부족하고 저 손정학 선배님은 그 질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내공이 있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사실 변정주 연출님과 함께 좀 읽고 싶다고 한 좀비 콤비님의 글이요. 지금 좀 찾아주시겠어요? 저 복사해서 따로 놨습니다. 예. 읽을까요? 네. 좀비 콤비.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학생이 쓴 대자보 중 마지막 부분인데요.
안녕하시냐는 말이 이렇게 슬프게 들린 적이 없네요. 네. 오늘 자보라고 그러죠. 대자보라고 그러죠. 네. 예, 고려대 경영학과에 다니시는 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자보를 붙이셨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선 침묵하고 있는 또래 청년들, 네. 예, 대학 지성들에 대해서 일가를 하는, 일침을 하는 그런 글이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자성하는 글이기도 하고요. 네. 멋지네요. 예, 정말 이렇게 멋진 분이 다니는 고려대학교에서 왜 그런 분도 나오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세상은 다양성이 존재하니까요. 하긴 그렇죠. 예. 사실은 오늘 눈이 참 많이 오고 있고, 뭐 서울 지역은 지금 눈이 그쳤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눈이 많이 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눈 오는 걸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눈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고공 크레인이라든지 고공 그렇죠. 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 눈은 결코 사실은 반가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학교에 수업을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조금씩 날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학교 캠퍼스에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제대로 못 하시고 양발을 이렇게 땅에 가까이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배달을 하시는 걸 보고 네. 바로 트위터에 썼어요. 오늘 같은 날은 양심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맙시다. 근데 많은 분들이 RT를 해주시고 네. 근데 이 눈이 오는 걸 좋죠. 예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눈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하루에 벌이를 못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눈이 오는 걸 기뻐하지 않을 수도 없고 좋아하지 말란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분들도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멋지다 변정주.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변정주 연출 항상 이야기거리들 많이 준비해 오잖아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한두 가지씩 준비해 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다 못하고 가면 본인이 아쉬워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페이스북에 쓰고 막 그러잖아요. 뒤끝 쩔.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요. 네. 오늘은 뭐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연극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품이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근데 또 이게 공연 중이에요. 명동 예술극장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네. 12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연 중이고요. 현재 공연 중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연극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뭐 정보석, 남명열, 김학철, 서주희, 지춘성, 정재진, 전경수 등 또 그 밖에 배우분들도 나오시는데요. 엄청 실력 있는 최고의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공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솔직히 명작이라는 것들, 네. 우리 햄릿, 뭐 리어왕, 뭐 맥베스,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이 들어본 작품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많이 보기 힘들고 공연을 보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되게 익숙한 작품들인데 오히려 그래서 본 사람 있어요? 라고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의외로 없는. 심지어 연극을 전공하거나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햄릿 읽어본 사람 물어보라고 해도 반도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읽기는 읽었어요, 책으로. 중학교 때요? 네. 원작을? 네. 대단하십니다. 단테의 신곡도 그때 읽었는데. 저는 단테의 신곡 이렇게 들춰는 봤습니다. 이방인도 그때 읽었던 것 같고. 예. 그 명작의 특징 중에 네.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명작은
여러 번 읽어도 안 읽은 것 같고 그다음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대충 아는 것 같고 뭐 이게 이런 걸 명작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맞아요. 네. 듣고 보니 정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노인과 바다 안 읽었는데 대충 내용 알 것 같고. 네. 근데 다시 새로 읽으면 처음 읽는 것 같고. 뭐 이런 걸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우, 정확한 정입니다. 예. 예. 아니,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이 셰익스피어는 뭐 평생 33작품, 4작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작품이 다 명작으로 지금 읽히고 있고 공연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영국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정체성 같은 존재고 셰익스피어가 그렇죠. 예. 예. 대단한 존재라서 이제 연극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네. 뭐 셰익스피어 묘도 있긴 있거든요. 네. 뭐 예수님도 뭐 어디 가면 묘 있기도 한 것처럼 묘도 있는데 영국에 가면 뭐 실존 인물이 아니고 뭐 한 사람이 이런 레벨의 작품을 이렇게 쓴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 저같이 장난기 있는 어떤 학자는 외계인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변정주 연출이 외계인 같아요. 뭐 현실에 발을 못 디디고 있어서 뭐 외계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삶에서 접해봐야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명함이라도 내밀 작품이고 한 번쯤은 공연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햄릿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햄릿 중학교 때 읽어보셨다고요? 네. 내용은 조금 기억나세요? 기억이 예. 아까 그 명작의 그 정의가 예. 딱이라니까요. 예. 뭐 대충 얘기하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워낙 유명한 대사야. 네. To be or not to be. 예. 그거의 번역에 있어서도 엄청 논란이 많은데. 맞아요. 예. 예. 어쨌든 대충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대충 다 아시겠지만이라는 말 속에요.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거 맞나라고. 저도 그래요. 저도 햄릿을 읽어보긴 했어요, 몇 번. 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런 대사가 있었나? 이런 장면이 있었나? 뭐 리어 왕 다 마찬가지고. 네. 그 정도로 명작이라는 게 그런 거래요. 뭐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연극을 연출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작품입니다. 예, 아니 제가 희나님께서 단테 신곡을 중학교 때 완전 짱입니다 문화라님 하셨는데. 저 단테 신곡을 읽었어요. 네. 까미 뭐 이방인도 읽었거든요. 네. 근데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요. 저는 이방인의 경우에는 뭐가 기억이 나냐면 햇볕이 너무 눈부셔서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그 정말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중학교 때 그 감성을 다 이해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겠죠. 어쩌면 그때 더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너무 희한한 게 요즘도 가끔씩 그 이방인의 햇볕이 너무 눈부셔서 살인을 했다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요? 네. 저는 명작은 의식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뭐 꿈에서 그 명작을 기억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실수로 술 마셨을 때 기억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는 데서 튀어나오는 거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기억이 안 나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셔도 어쨌든 무의식에는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전 진짜 몰라요. 근데 이번에 공연을 봤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 햄릿이 이런 작품이었구나. 저도 보고 싶어요, 이 공연. 이 공연이요? 이 공연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표를 3층을 구해서 봤는데.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하겠습니다. 예, 저 진짜 보고 싶어요. 네. 예. 그리고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버지가
햄릿의 아버지가 의문사를 하죠. 그래서 의문사를 하고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어머니가 삼촌이랑 결혼을 해서 의문을 이게 어찌된 일인가 품고 있던 햄릿의 눈앞에 유령이 아버지의 선왕의 유령이 나타나서 나를 죽인 건 너의 삼촌이다. 그래서 삼촌이 네 엄마랑 결혼했다. 그래서 햄릿이 그게 아버지의 유령의 말을 듣고 이제 이게 사실일까 밝혀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배우들 그 극단 유랑하는 극단의 배우들에게 그 삼촌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왕을 독살하는 장면을 공연을 하고 그때 삼촌의 눈치를 잘 살펴서 거기서 저 사람이 멘탈이 흔들리면 저 사람이 분명하다 그랬는데 엄마의 남편이 된 삼촌이 거기서 공연을 중단시키고 나가버리자 이제 저 사람이 확실하다 하고선 복수를 계획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유명한 펜싱 시합 있죠. 독을 묻힌 그 펜싱 시합에서 나중에 전원 다 죽는다. 이게 대강의 줄거리고요. 그 중간에 뭐 이제 사랑하는 여인인 오피리어 얘기도 있고 그 연인의 오빠인 레어티즈라는 사람과 칼싸움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 연인의 아버지도 햄릿이 실수로 죽이게 되고 막장 드라마입니다. 네, 정통 치정 막장 드라마 햄릿. 네. 우리 시생님께서 스포일러 노예 3 하셨는데 아니 이게 스포일러가 아닌 게 이거는 전 세계인들이 웬만하면 대충 다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예.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네,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네. 자, 그 기억이 이제 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네. 거예요. 이렇게 예, 이번 줄거리를 얘기해 네, 주셔서. 근데 이번 명동예술극장에서 하는 작품은 우리가 햄릿 하면 생각하는 그 덴마크의 궁전과 그 왕자의 그 멋있는 모습과 뭐 이런 편견을 되게 깨는 되게 신선한 무대예요. 되게 현대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캐릭터들 뭐 우리라고 그래서 괜히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던 왕, 신하, 왕비의 모습이 아닌 엄청 인간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의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해하기도 되게 쉽고 새롭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심지어 되게 웃겨요. 비극은 사실 코미디와 백지 한 장 차이인데 또 뭐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코미디다 뭐 네. 이런 말 했는데 그 코미디와 비극의 사이를 막 줄타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렇게 햄릿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왜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요. 네. 그 작품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무대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옛날 시대극을 네. 현대식으로 꾸미는 것도 좋고 네. 제가 몇 달 전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네. 작품을 네. 우리 극식으로 네. 꾸민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 서양 작품인데 우리 극식으로 예. 아마 극단 여행자의 작품이었을 맞아요. 거예요. 그걸 네.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랑 둘이 가서 봤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작품을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하는 것도 참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연극에서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한여름밤의 꿈도 그렇고,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우리 시선으로, 우리 표현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거에 외국인들, 또 엄청 즐거워해요. 자기네 나라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자기네도 네. 아는 얘기인데, 네. 달라진 거죠.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뭐 심청가나 춘향가나 뭐 흥보가나 이런 우리의
전통 판소리 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을 와 보고 싶다. 재밌겠다. 그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셰익스피어처럼 판소리 작품들도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더 이렇게 소통을 하고 외국 문화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심청을 오페라로 만든 공연도 있고 그런데 더 활발하게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받아들여서 재창조하는 것처럼 서양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작품을 재창조해내는 날이 분명히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좀 기다려보고 싶은 그러려면 부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 문화를 아끼고 우리 전통 또 문화나님 좋아하시는 우리 음악 이런 것들을 소중히 아끼고 계속해서 이렇게 창작하고 발전을 시켜야지 될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우리 문화보다는 외국의 것, 서양의 것에만 또 관심을 가지면 우리 문화는 어쩌면은 박물관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인식이요, 저는 참, 가끔씩, 참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혹시, 그니까, 저희가 전화통화는 잘 안 하잖아요. 카톡이나 문자로만 채팅을 하는데, 혹시 제 컬러링이 뭔지, 통화 연결음이 뭔지 기억하세요? 해금 소리였나요? 아니요. 그럼 뭐였죠? 아리랑이거든요. 아, 정말요? 예, 아리랑이에요. 근데 국립국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통화 정말요? 연결음이나 벨 소리 그다음에 음악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활국악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꽤 오래전부터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10년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 문화나의 국악사랑은 제가 느껴집니다. 아니 그래서 아리랑인데 거기서 다운받은 통화 연결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 통화 연결음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정통 국악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재즈풍으로 어떤 편곡이 된 곡이라든지 이런 식의 클래시컬하게 그러니까 서양 음악 쪽으로 변질된 아리랑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좀 놀래요. 그래서 정통 딱 국악 아리랑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젊은 애가 통화 연결음을 이런 걸 해놨어 이런 소리를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이 하세요. 정말로요? 예, 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왜요?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 할머니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상하다. 왜 이 소리를 좋아하면 할머니 같은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벨소리가 그냥 따르릉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런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가 있었다는 걸 몰랐네요.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립국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아리랑을 해놓은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워낙 국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저한테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누굴까요? 국악을 좋아하는 분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가 워낙 국악인이 되고 싶으셨을 정도로 그래서 언니가 국악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엄마가 듣기에 가장 좋은 어머니가 제일 많이 전화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네. 현재 우리 정치 현실이나 사회는 저는 안 좋지만 그것 말고 저는 제가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이 네.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아요. 눈물 겹도록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진 않고 여행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데도 많이 있긴 하더만은 그래도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정부치고 살고 있으니까 좋고 우리나라 왔을 때 제일 다른 건 이렇게 산이 많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계절이 있고 그다음 시골이 있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고 저도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도하게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그 말에도 좀 놀라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5,000년 이상 정말 열강에 쌓여가지고 수없이 이렇게 침략을 받으면서도 독립국으로 유지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울컥울컥한다고 그 사실에 그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네가 나라의 국모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완벽한 독립국가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네, 저는 우리나라 말과 글을 쓸 수 있고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딱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울컥울컥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약간 유별난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국민 TV 아나운서로서 애국심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심이라고 하면 흔히 그걸 잘못 이용하는 네. 사람들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이렇게 담기잖아요. 요즘은.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고 자란 땅이고 내 선조들이 목숨 바쳐 피 흘려서 지켜준 땅이고. 네. 그래서 당연히 나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근데 애국심도 그렇고 모국어도 그렇고 왜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나라 국자가 자꾸 많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어도 그렇고. 국가? 국기? 아니, 국가나 국기는 나라 국자가 들어가도 맞다고 생각해요. 영어로도 뭐 내셔널 플래그나 뭐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단일 민족의 단일 국가, 흔치 않은 단일 민족의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이 곧 국가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청춘에 대해서 얘기한 네. 게 기억 안 나신다더니 기억하시네요.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청춘 예찬이라는 연극을 만들었던 박근영 연출의 다른 작품이 하나 있어요. 네. 하나가 대대손손이라는 작품. 대대손손. 제가 그거를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술연당에 보러 갔다가 저는 박근영이라는 작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보러 갔어요. 내용이 뭐냐면 한 종갓집의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한 집안인가 봐요. 뭐 엄청난 집안이라서 뭐 며느리도 몇 명씩 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제사 준비를 하는데 맨 마지막 그 안에서 이제 뭐 지지고 볶고 에피소드가 많고 그 집안이 뭐 혈통을 중시하는 집안이긴 하지만 그 안에 막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이런데 맨 마지막 씬이 압도적이었는데 맨 마지막 씬에 이제 제사를 지내요. 경건하게. 그럼 조상들이 쫙 나타나요. 뒤에서. 네. 몽고 사람도 나오고요. 청나라 사람도 나오고요. 일본 사람도 나오고 뭐 미국 사람도 나오고 아랍 사람도 나오고 네. 그 혈통 있는 집안의 귀신들이 다 나와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단일 민족 뭐 개뿔이라는 내용의 연극이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청춘 예찬이라는 작품도 정말 청춘이 예찬할 만한 대상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고 제가 그래서 박근영 연출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드린 건 왜냐면 제가 모국어나 뭐 예를 들면 아까 또 뭐였죠? 모국 뭐 이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하다가 모국어가 영어로 마더 텅이더라고요. 엄마 혀 또는 엄마 말. 근데 거기 나라 국자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럼 우리나라는 왜 자꾸 그런데 나라 국자가 막 들어가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건 엄마 나라의 말이 아니라 엄마 말인데 그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애국심이란 말도 영어에는 나라 국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네이션이라는 게 전혀 들어있지 않죠. 네이션이든 뭐 스테이트든.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지금은 약간 그 단어에 편견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국가 중심주의 그다음 뭐 개인이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국가의 구성원이고
심지어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배웠어요. 부모랑 국가는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도덕 교과서에 있었어요. 교과서에 있었죠. 근데 예, 맞아요. 생각해보면 부모는 그렇다 쳐도 국가는 성인이 되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가끔은 우리나라 뭐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외국인으로 귀화를 하면 욕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저는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변정주 연출이 얘기하는 그런 사상의 뿌리가 네. 칸트가 얘기한. 저 칸트 형 모르는데. 예, 칸트의 세계 시민 의식이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이어받아서 막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계급만이 존재하지 노동자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다 얘기했군요. 그 형들이나 저나 뭐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요. 예,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이야기가 진짜 잘 되네요. 예, 오늘 왜 갑자기 햄릿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문희정의 끌림의 특징입니다. 산 타는 거요? 뭐 재밌습니다, 저는. 우리 엉겅기 사랑님께서요. 네. 남편은 외국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애국하는 마음이 남다르죠. 네. 빵도 우리나라 빵이 제일 맛있고 과일도 그렇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는 데마다 감격, 감동의 순간이죠. 특히 우리나라 여자가 제일 예쁘대요. 문하나님, 우리 집 뱃사공은 고기는 못 잡고 장사배 타요. 일명 상선이라고 하죠. 디테일하게 광탄선, 호주나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광석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죠 하셨는데, 그러시구나. 예.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 나가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변정주 연출처럼 우리나라보다 좋은 곳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또는 이거를 어떤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에는 결사반대입니다. 예, 저도 반대고, 저도 외국에 가끔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가면 그리워요. 그리운데 거기 음식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이태리 음식 되게 좋아하고 이태리 되게 그리고 좋아합니다. 오히려 잘 못 우리가 외국인 친구가 왔을 때 막 낙지 같은 거 막 먹여보잖아요. 네. 이거 못 먹냐고 막 뭐라 그러고, 그리고서 맛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네.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 저희가 거기서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음식이나 우리 문화를 막 탐구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자기한테는 뭐 역겨운 음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더 반갑고 뭐 열려 있고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외국에 갔을 때 난 고추장에 뭐 다 먹는데 이거 싸와가지고 먹는 것보단 거기 있는 문화나 거기 있는 음식에 도전을 하고 또 그들의 정서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훨씬 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 가면은 거기 음식에 거기 술 먹으려고 애쓰지. 네, 저도 그러는 편이에요. 오히려 뭐 거기 음식에 갖고 간 팩소주는 참 안 어울려요. 저는 사실 아예 그런 우리 음식, 소위 말해서 뭐 고추장도 챙겨야 되고 막 챙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챙기거든요. 전 챙기긴 챙기는데. 저는 안 챙겨요. 네. 왜냐하면 거기 음식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맛있던데. 네. 저는 제가 너무 잘 먹나요? 아무거나? 아니요. 어차피 풀만 드셔서 그런 겁니다. 그 표정은 뭡니까?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그래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산으로 얘기가 올라갔는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오늘 하루 애쓰셨죠. 편안한 휴식이 필요한 당신, 이제 이곳으로 오세요. 진솔한 대화 나누어요. 문희정의 끌림. 우리 로고송 완전 좋죠? 네, 이거. 솔롱구스님 만들어주신 거. 들었고 봤습니다. 네. 저 페이스북에서. 네, 되게 감동이에요. 네.
들을 때마다 또 울컥울컥하네?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햄릿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이 곡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햄릿이란 작품 안에는 또 연극이 있어요. 아까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렸지만 햄릿이 그 삼촌인, 그러니까 용의자인 삼촌의 눈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배우들을 불러 모아서 짧은 연극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삼촌 앞에 보이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그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우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햄릿이 말하자면 연출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생각하는 연극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대사를 책에서 찾아왔는데 읽어보면 배우한테 이렇게 코치를 하죠. 그러면서 연극의 목적이란 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울을 들어 자연을 비추는 일, 즉 선은 선의 모습 그대로, 악은 악의 모습 그대로 비춰서 그 시대 그 시절의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일세. 이제 배우가 연습을 하면 햄릿이 배우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연극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 아마도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라는 작가의 햄릿에 나오는 햄릿의 대사인데, 이번에 연극을 보고 집에 와서 이 방송을 위해서 햄릿이라는 대본을 이렇게 들추면서 다시 한번 저도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게 되고, 말하자면 셰익스피어 선생님의 연극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게 지금에도 통용되고 있고, 현재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정말 이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의 그 시대의 그 시절의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그 연극을 보면서. 뭐, 보통 연극에서 일하지 않는 관객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연기에 대해서 막 코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정보석 선배님, 배우님이 햄릿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햄릿이라는 역할은 20대 초반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견 배우께서 햄릿을 하시는데 워낙 동안이시고 그래서 네, 우리 변정규 연출 못지않은 동안이시죠. 그럼요. 정말 탁월하. 이렇게 하면 또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어울리셨고요. 거기에서 뭐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연기에 대한 관점이에요. 감정이 격해, 경류, 폭풍, 아니 뭐랄까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때일수록 자제심을 잃지 말아서 연기에 부드러움을 주도록 해야 하네. 그렇다고 너무 맥이 빠져도 안 될 터인즉 자신의 분별력을 선생으로 삼게, 연기를 대사에, 대사를 연기에 맞추되 자연의 절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게, 무엇이든 과도하게 되면 연극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터인즉,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아마 배우들이 이 대사를 들었다면 굉장히 자기 또 연기에 대해서, 또 자기의 그 무대에 대해서 한 번 더 뭐랄까요, 다시 바라보고 반성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연기에 대한 가치관들이 이 햄릿이란 작품에 들어 있어서 이런 거를 되게 저는 현대적으로 느껴요. 뭐냐면 이게 르네상스 시기인데,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기가 1990년대에 뭐 어려운 말로, 우리끼리 쓰는 말로 메타 연극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연극에 관한 연극. 뭐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연극을 이용하는 연극. 그래서 제가 김광림이라는 작가의 사랑을 찾아서 같은 작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이제 뭐가 보험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험금을 덜 줘야 되잖아요. 보험회사 직원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기들끼리 시나리오를 써서 연극을 해보는 게 그 작품의 전체예요. 되게 기발하고 되게 재밌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보험금을 줘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 사람들은 이제 회사의 직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안 줄까만 고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6.25 동란 얘기도 나오고 해방 얘기도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겪어오고 왜 이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90년대에 되게 유행했던 굉장히 현대적인 연극의 양식인데 사실은 셰익스피어는 그거를 400~500년 전에 이미 담고 있었죠. 그래서 현대적이고 되게 지금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거의 교과서처럼 연극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우는 작가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연극에 관련된 얘기고 연기에 대한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신의 삶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들으면서 저는.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연극을 보는 이유가 이런 대사를 보는 이유가 이게 셰익스피어가 배우들만 보라고 쓴 건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삶으로 아까 비유라고 그랬나요? 네. 아까 비교와 대조는 다른 비교를 비유인가요? 네. 이때는 하여튼 비유를 해서 하고 해석을 하고 그게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게 연극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문중전님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굉장히 좋은 관객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굉장히 억지스럽게 갑자기 칭찬으로 바뀌는 듯한. 예.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가 제주 MBC에 딱 아나운서가 됐을 때 저를 가장 이제 반가워해 주신 선배님이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저도 이제 4년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딱 4년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배님들 자리에 뽑힌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선배님들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 2개월의 시간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후배들 2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선배 2명. 그러니까 4명이 만난 거죠. 저희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제 남자 아나운서 동기와 제가 입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고 예뻐해 주신 분들이 바로 그 선배님들이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참 저희에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때 저한테 아마 그 당시 20대의 문희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재기발랄했겠죠. 자신감에 넘쳐 있었을 거고 목소리도 붕붕 더 떠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저에게 아마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희정아 방송을 할 땐 말이지 가슴속에 돌멩이 하나를 얹고 한다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그 당시에는 사실 가슴에 바위덩어리, 돌멩이를 얹는다는 게 어떤 의미지? 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란 타이틀을 달고 지금 14년째예요.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연기에 대한 관점하고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셰익스피어의 말도 이거를 연기가 아닌 자기 삶 아니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 다 마찬가지죠. 자제력을 잃지 말고 분별심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고 그다음 자연의 절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고 제가
많이 공부를 하거나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뭐 동양 철학 책을 읽거나 할 때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연출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죠. 네, 예. 너무 신기한 게 그거는 이제 삶의 태도인데 왜냐면 연출도 아니면 연기도 아니면 어떠한 직업도 그게 삶을 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좁혀서 나의 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삶으로 넓혀 보기도 하고 그다음 이런 명언 아니면 명대사일수록 그런 그의 삶이든 무엇이든 그런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머리에 남아있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일이나 삶이나 분리될 수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뭐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연극이 좋은 게 공과 사가 애매하게 엉키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연극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저는, 방송인은 공정해야 되고, 방송은 무조건 공정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계적 공정성이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 기계적 공정성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죄송한데 저는 어쩌죠? 저는 편향된 사람이고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고 편향된 방송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편향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기준이 그렇죠. 익숙한 것들이 기준이죠. 지상파가 내보낸 것들이 기준이고 지상파에서 보도하는 것들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지상파의 틀이 방송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네. 근데 그게 기준이라고 누가 정했어요? 그리고 사실 내용을 다 뜯어보면 그게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국민TV가 생긴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의문에서 나온 결과기도 하고요. 네. 방송을 다룰 때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얼마만큼 감싸 안을 수 있고 얼마만큼 사각지대가 없이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존 방송에서는 흔히 눈에 보이는 곳들만 다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편향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흔히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 구석에 갇혀서 소수지만 작은 일이지만 절대 다뤄지지 않는 얘기들 하지만 반드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과도하게 애정을 쏟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니 저는 그게 굉장히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도울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중용 강의를. 네. 그리고 중용 강의를 듣고 레포트를 썼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썼냐면 저는 중용이 가운데를 지키는 거라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그렇게 배우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제가. 그냥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죠. 회색이어야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중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양팔 저울에 한쪽에 무게가 있으면 그거의 균형을 맞추려면 한쪽에 굉장히 큰 무게를 더 줘야지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같은 무게의 추를 단다고 해서 이게 평형을 이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중전님 말씀대로 가벼운 쪽에 무거운 추를 올려야지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건 편향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중간에 시소의 가운데 이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중심이 있잖아요. 예, 중심. 그거를 한쪽으로 옮겨야지 그게 중심이 맞아지지. 그걸 가만히 두고 어떻게 중심을 잡겠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팔 저울을 팽이처럼 돌려버리면 원심력이든 구심력이든 의해서 어떤 평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중용이라는 단어에 가장 말하자면 권위적인 아니면 가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영어 번역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그러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철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중용을 뭐냐면 항상 움직이고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 평형을 찾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레포트를 썼더니 네. 거기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선생님 영어로 이렇게 빨간 펜으로 네. 일일이 다 해주시거든요. 네. 엑설런트 하고 느낌표를 쳐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거 자랑하려고요.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야, 멋있다. 우리 꼬부기 아빠님께서 중도는 칼 끝에 서 있을 용기가 있는 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예. 뭔 얘기일까요? 어렵네요. 그 정도로 네. 용기를 가져야 한쪽으로 편향돼서 어떤 사회적인 평형을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제 해석이 중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군요. 네. 예. 네. 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네. 햄릿 얘기에서 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 햄릿을 보면 저는 안철수가 생각이 났어요. 왜요? 우리가 그 햄릿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네. 그 고뇌하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to be or not to be의 그 명대사도 있지만 그렇죠. 너무 고뇌를 해요, 햄릿이.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인간들의 어떤 자화상 같은 뭐.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존재론적 고민 뭐 이런 거는 되게 뭐한테 져버리고 저는 네. 이런 장면이 있어요. 햄릿에 이제 삼촌이 네. 아버지를 죽인 살해범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죽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커튼 뒤에 숨어 있는데 삼촌이 혼자 있고 자기는 칼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삼촌이 기도를 해요. 근데 햄릿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죽이면 쟤는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니야. 제가 정말 나쁜 행동을 할 때 죽여야 돼.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왜냐면 그 순간에 죽였으면 깔끔하거든요. 그 마지막 그 펜싱 시합에서 햄릿도 죽고 레어티도 죽고 오피리아는 그 전에 물에 빠져 죽고 엄마도 죽고 삼촌 죽고 다 죽어요. 만약에 햄릿이 그 순간 그렇게 우유부단하거나 고뇌하지 않았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물론 드라마적으로는 거기서 그렇게 고뇌를 하는 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햄릿이 거기서 죽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수를 여기서 죽인다는 건 뭐 살인, 살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복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이 죽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보통 우리가 햄릿에 반대되는 어떤 인물을 돈키호테 형이라고 하고 이제 무대 본 거죠. 로맨티스트죠. 그 정반대 지점에 있는 인물형을 이제 햄릿 형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가 생각이 난 건 그분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으로 인해 어떠한 타이밍들을 자꾸 놓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햄릿의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인데 햄릿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는 고민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새 무슨 행동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햄릿과 안철수가 이렇게 겹쳐졌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요. 네. 네, 이런 질문 정말 식상하고 네. 너무 뻔한 질문인데 네. 어떠세요? 행동형이세요?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 인간은 누구나 어떤 뭐 햄릿형, 뭐 돈키호테형으로 하나로 결정될 수가 없다라고 없죠, 생각을 없죠.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햄릿이라는 인물이 우유부단 뭐 좋게 말하면 어떤 존재론적 고민,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존재론적 고민에 대한 상징처럼 돼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유부단한
과 행동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햄릿이라는 작품을 언제 연출하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은 이제 제가 햄릿을 어떻게 바라보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답답하고. 갑자기요. 변정주 연출이 연출하는 햄릿은 어떤 인물일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막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죠.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리쌍의 노래는 항상 언제 들어도 항상 가사에 좀 귀 기울이게 되고 무언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는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네. 리어왕 같은 작품에는 광대가 나오고요. 네. 여기 햄릿 같은 경우에는 미친 사람들의 이제 미친 척하는 햄릿과 오피리어는 이제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 미친 사람들과 광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시면 그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저 문득 무슨 생각했냐면요.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어느 방송에서? 이거는 정말 변정주의 놀림이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광대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들 속에 어떤 진리나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부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좀 더 많이 알아채고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알아채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부분에서 알아채고 그리고 우린 어느 누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 알아챈 것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알아채고 많이 알아채면 나누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많이 나눠주셨어요 저희한테. 예. 이 시간 거의 1시간 반 동안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나눠주셨어요. 지금 걱정이 되네요. 이거 다시 듣기 올라갔는데 역대 최다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음악이 너무 못 나갔어요. 신청곡들도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수다를 줄이겠습니다. 저희가요 이게 사실 방송 아니라 딴 데서 해야 되는 대화들을 저희 방송 안 할 땐 대화 별로 안 하다가 방송에서 이게 마이크만 온대면은 서로 병적으로 말문이 튀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저 항상 준비하면서 이걸로 내가 1시간 반을 어떻게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진짜요? 네. 준비 이렇게 많이 해오시는데요? 예, 오늘은 반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근데 걱정이 돼요, 항상. 나 못 믿어? 아니요, 절 못 믿어. 그러면 저는 믿으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를 믿으시죠? 네. 그런 제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으세요. 아멘. 나무아미타불이라니까. 예. 그걸 못 고치네. 네. 예. 우리 엉겅기사랑님께서 박수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훈녀 아줌마님,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잠깐 자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아. 지금 일어나서 출첵하네요. 근데 마칠 시간 하셨는데, 이미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3살 이전에 다 줬다고 그러죠. 그래요? 예, 그렇대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자식은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시네요. 진행자의 힘! 네.
우리 탄핵발전소님 오늘도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명지바람님, 노래 좋다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백마고지님께서 국민TV는 정말 교양 프로라고. 예, 이게 다 변정주 연출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메가스토님, 변정주님, 엑셀런트 느낌표 멋있네요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숲길님께서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필로우맨 잘 봤습니다. 문하나님도 안녕하시죠.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네, 숲길님 완전 반갑습니다. 우리 소녀님 요약본을 읽었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 이럴 수가. 이게 본인이 대견하신 거죠. 예. 저 같은 느낌이시네요. 예. 우리 야옹야옹님께서 사실 그동안 편찮으셨거든요. 오늘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자다께서 출첵, 방금 변연출님 엑셀런트 받은 거 자랑하는 멘트 들었음요. 그것만 들으셨으면 다 들으신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걸 들으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하시면서 감기 뒤풀이 중이라 다시 취침 모드입니다 하셨는데 야옹야옹님, 예, 얼른 나오세요. 그리고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고요. 우리 나그네님, 변연출님이 말씀하신 중용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기계적 중립을 주장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 얘기를 들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봐요. 오늘 많은 거 전해주셨죠.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수천 년은 아닌가요? 제가 중용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오래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미 많이 말씀하신 거고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실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천이죠. 제일 네. 중요한 건. 예.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정말 제가 댓글 다 못 전해드렸어요. 우리 둘이 수다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고요. 아마 우리 끌림이들도 간만에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항상 우리 변정주 연출이 던져주는 얘기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느낌 있죠. 잠자고 있던 뇌를 깨워주는 느낌이랄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네. 끌림이들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주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요. 예. 그리고 건강해지신 것 같고. 네. 아까 확실한데 쌍수는 제가 문중전님을 두 손 들고 열렬히 반긴다는 표현에 제가 죄송합니다. 한자어를 써서 그거였고 저는 한자어를 썼고요. 쌍꺼풀 수술은 안 하신 걸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저 원래 쌍꺼풀 있어요. 예쁜 예, 원래 쌍꺼풀. 있으세요. 예. 네. 아유, 예. 적절한 해명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다음 주에 봬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시간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